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04페이지 6번 문제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의 기책 사유에 의한 이행 지체가 있더라도, 자 그러면 이행 지체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해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채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의 동시 이행 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채고가 필요하니까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이행 채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죠.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채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고가 필요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채무자는 일부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일부 이행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된 부분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건 조금 보시면 취소와 좀 다르죠. 취소는 원칙적으로 일부가 취소 사유였으면 전부를 취소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해제는 원칙적으로 그 불이행된 부분만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나여 전부에 대한 해제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 채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불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채고를 한 경우에도 채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새로운 이행 채고에 필요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 해제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 이것도 맞죠. 왜요? 해제는 왜 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어서. 따라서 상대방의 이행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제권이 소멸이 되겠죠. 5번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인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해제가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해제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번 X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7번 해제권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3번 법정 해제는 서면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X죠. 우리 민법은요 다 불요식행이에요.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 서면으로 해야 되는 취지의 3번 질문은 물론 X가 되는 거죠. 우측에 8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으면 1번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 거니까요.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역권 할 때 불가분성하면서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었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고요. 따라서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해제지의 손해배상은 불이행이익을 배상함 및 통솔 판례의 입장이다. 맞죠?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고. 4번 계약상 채무의 일부 이행이 있은 이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각 양 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죠? 왜요?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요. 5번 해지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해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X죠.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행 불능이니까 채고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취소와 해제 이동 차이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둘 다 수급적으로 실효시킨다,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죠. 다른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해제는 계약, 취소는 뭐죠? 법률행위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다 X고 해제는 계약에만 할 수 있고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3번 해제권이든 취소권이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고요. 4번 취소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되어 있는 데 대하여 해제권은 당사자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맞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취소는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만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계약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법정 해제 사유 물론 있고요. 또 약정 해제 사유 존재할 수 있고 해제 계약도 존재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취소 요건에 이미 급부가 되어 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대하여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자, 11번입니다. 이행불능과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이니까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의 채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이 전보라는 말은 전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손해배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면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위험부담 문제가 되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반환받기 없다면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만 체결했을 뿐 아직 제3자에게 이전 등기는 안 해줬으니까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5번 이행지체 중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보훈인의 과실인 거죠.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입니다. 해제를 하고 되고 해제라면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회복을 할 때 금전은 반드시 뭘 붙여요? 이자를 붙이는데 이 길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X죠.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3번이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3번 문제네요. 계약 해제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 보셔야 되고요. 3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그러면 계약 내용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별도로 의사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잔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 이행 관계점.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질 않아요. 따라서 해제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이것도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3번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15번 문제죠.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1번 계약 해제로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X입니다. 모든 원상회복은 동시 이행관계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은 X네요. 2번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해야 된다. X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거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수급주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일단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두 가지예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 제3자는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그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무엇도요? 제3자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해제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물론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임도 제3자에 포함이 되고요. 5번 해제를 할 때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무엇을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16번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기억나시나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고요.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따라서 한 사람만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도 싹 소멸하기 때문에 1번 매수인이 수인 여러 명의 경우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했다면 다른 사람도 다 해제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장려도 문제죠.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고 꼭 기억해 두시고 요 합의 해제를 다른 말로는
해제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제 계약이나 합의제는 금전이라 하더라도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2번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고요. 3번 상방이 해제된 후에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점.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정기행위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후에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최고고요. 해제한다고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문은 먼저 X가 되죠.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채권 자체가 양도됐고 이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3번 특약으로 그 요건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정 해제,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은 뭐 감경할 게 없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고 19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해지나 해제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게 되고요. 2번 해제라면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해제된 후에 제3자는 해제하기 전이라면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4번 해지란 장래 향하여 계약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해지로 인한 계약은 수급조의 효력을 잇는다는 지문은 먼저 X가 되죠. 5번이 답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죠. 자,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가 해지를 통고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이 맞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0번 판례 입장이 아닌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심화 사례 문제에서 사례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보시면 1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다 맡겨두었다. 그러면 이행 제공이 있는 거죠. 그 후 잔금 지급 기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매매 잔대금에 대한 분충목이네. 틀린 거죠. 중간에 빼야 되겠죠. 그죠?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고요. 2번 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놨죠. 그러면 이행 제공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3번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4번 이행 제공이 없다면 상대방은 이행 지체가 아니고요. 5번 이행 제공이 계속되려면
등기 서류를 맡겼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체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A는 자신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 후인 10월 30일 날 하기로 했다. 그런데 A는 자신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날짜에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여기서 집이 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나가는 거는 이행불능일까요? 이행지체일까요? 우리가 불능이냐 지체냐, 불능이 아니라를 따질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적 불능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불능이고요. 개인 사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최고를 하고 그래도 명도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으므로 5번 B는 10월 30일 경과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나가는 것은 불능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행지체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2000년 5월 1일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대금은 1억 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4000만 원을 2000년 5월 1일 지급하며 잔금 5000만 원 2000년 6월 10일 등기 이전 서류의 교본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복잡하지만 실제로 간단합니다. 2번을 보세요. 병이 중도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대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중도금과 잔금까지 다 뭐가 돼요?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 제공 없이 장대금 잔액 및 자금의 지급을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채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왜요? 남아있는 중도금과 잔금과 등기 서류 여부는 뭐가 돼요? 동시 이행 관계니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네요. 4번 제3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이용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갑은 그 취소로 선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해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해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됐는데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일단 을도 뭐죠? 제3자입니다.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가 되고요. 특히 이 사람은 해제가 되기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죠. 따라서 병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하여 보호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제로부터 주택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만약에 이전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해제로부터 보호받느냐 보호받지 못하느냐 문제는 매수인이 이전 등기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입니다.
만약에 2번 지문처럼 매수인이 이전 등기까지 갖췄다면 주택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아요. 다만 만약에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주택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의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을이 갑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병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X입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를 압류한 사람은 일종의 당사적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제3자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4번 갑재단법인 대표이사 을이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재단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악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인데 이 4번 지문은 시험 범위가 벗어난 거니까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5번도 시험 범위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4번, 5번은 좀 빼시고 1, 2, 3번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